KBS 청주방송총국이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차 범위 안에 있어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응답자의 86%가 투표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지지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어 어떤 후보자를 내세우느냐가 정당별로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요즘 때 아닌 4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발생이 늘고 있어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충북뉴스는 충북 유권자들의 민심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벌써부터 뜨거운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는 선거구별 표심을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이만영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후보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당을 기준으로 유권자에게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수위를 다투는 가운데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구별 지지도 역시 안개 속입니다. 청주를 비롯한 중부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부와 북부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8곳 모두 오차 범위 내로 경합 중입니다. 응답자 나이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30, 40대에서 자유한국당은 50대 이상에서 높은 경향을 이어갔습니다. 직업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직, 사무직 유권자의 지지가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지지가 다른 직종보다 많았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는 내년 총선 투표 의향과 조금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자유한국당을 앞섰으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8개 선거구별로는 청주 상당을 제외한 청주와 중부권에서는 민주당이 격차를 벌렸고 나머지 4곳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절반씩 앞자리를 다투고 있지만 모두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지역도 많았습니다. 이어서 구병회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관해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9.2%로 못하고 있다는 답변 33.5%보다 5.7%포인트 높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살짝 넘어선 데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잘못한다는 평가는 11.2%로 매우 잘한다 5.4%의 2배가 넘어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와 증평 진천 음성 그리고 청주시 청원구 3곳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압도했습니다. 충주시는 긍정평가가, 청주시 흥덕구와 제천시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많았습니다. 반면 청주시 서원구와 상당구는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강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들도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의 평가 기준으로는 지역 발전 부분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주민 소통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 마지막으로 21대 총선에 참여할 유권자 투표 의향을 알아봅니다. 또 지난 총선과 비교해 변화하는 민심의 추이와 선거 제도 개편안이 끼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21대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반드시 투표한다, 아마 투표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77.8%와 8.4%를 차지하며 차기 총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투표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56%와 3.4%를 차지했습니다. 1년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절반 이상 차지하는 유동층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어떤 인물을 내세워 유동층을 흡수할 수 있을지가 각 당의 관건입니다.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밝힌 응답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지난 총선과 비교해 25.5%포인트 줄었고 자유한국당은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관망세로 돌아서 부동층으로 옮겨간 표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정의당은 2.2%포인트 상승해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의 향배가 충북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총선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과 비교해 현재 지지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5%로 9.5%포인트 대폭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8.8%포인트 하락, 정의당은 비슷했습니다. 구체적인 후보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물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정당 지지율은 격차를 보이고 또 교차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결정되는 선거 방식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청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지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3%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 개발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 개발하겠다는 한범덕 시장의 발표는 미세먼지 저감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의당 충북도당과 노동당 충북도당도 민간 개발이 아닌 장단기적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유지를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과 미호천 인근 자치단체가 수질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세종시 등 미호천 유역 10개 지자체와 미호천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 비중이 가장 큰 축분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거 활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 현재 보통 수준의 미호천 수질을 오는 2023년 약간 좋음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중순입니다만 요즘 때 아닌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가 개학하는 3월에 잠깐 유행했다가 수그러들지만 올해는 4월이 되면서 오히려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내 한 내과 의원. 최근 이곳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가 감기 증세를 호소합니다. 목감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전신이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처럼 고열과 인후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B형 독감 판정을 받습니다. 대부분 검사하면 B형 독감, 환절기 어떤 그 외적인 변화에 의한 그 체온의 변화, 그러므로 해서 면역의 변화, 이걸로 인해서 4월 접어들어서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플루엔자 환자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달 17일부터 23일 사이 외래 환자 1000명당 20.3명이었던 인플루엔자 환자가 이달 들어 32.2명으로 5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중고생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충북 전체 학생 가운데 3월 1973명이었던 인플루엔자 환자가 4월 들어 259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시에 그러니까 격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신속하게 격리를 통해서 학교 내 그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지금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다르고 기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나 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복잡적으로 관련할 건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알려진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은 기온이 오르고 습해지는
다음 달 이후에야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도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와 부지 매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 발표한 투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부지 내 6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입 규모는 지난해 준공된 M15 공장의 2.6배에 달합니다. KBS 청주 총국이 제작한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택 축산혁명이 미국 현지에서 열린 2019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KBS 청주 보도국 이규명 기자가 연출한 미래를 위한 선택 축산혁명은 가축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축산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밀식과 감금 사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뉴욕 영화제와 함께 북미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영화제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임용 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대학생이던 5년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내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임용된 A 순경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주변인들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1일 B씨 등 8명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3살 A씨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았으며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전 제천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중징계 촉구서를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합리적인 사후 조치를 통해 소방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신속한 중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형사 절차가 종결된 만큼 위원 선정과 징계위 개최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가 오늘 충주시 수안보면 옛 수안보 야구장터에서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83억 원을 들여 부지 2,600여 제곱미터에 지상 3층으로 건립되는 통합의학센터는 140병상 규모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됩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건립되는 통합의학센터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접목한 진료로 운영됩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